자하, 명탐정 잔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크라임씬 리턴즈 세 번째 에피소드 법원 살인사건에 대한 리뷰와 분석 영상인데요. 개인적으로 역대급으로 잘 만든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번 에피소드, 여느 때보다 완벽한 시나리오와 정교한 캐릭터 사이에서 범인은 누구이고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피고인 전민규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 전민규는 1월 2일 정치인 장아빠의 아들을 살해하고 공사 현장 콘크리트에 시체를 안매장한 혐의로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2차 공판이 펼쳐지는 날, 재판 30분 전에는 열려있어야 할 법정 정문이 이상하게 닫혀있는 상태였고, 이를 의심한 보안 경비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판사석에는 머리에 판사봉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던 용의자는 총 5명, 피해자의 담당 변호사인 주변호, 피해자와 같은 회사 공동대표 겸 증인인 박증인, 장아들 살해 사건의 관계자인 장아빠와 전민규 재판 사건을 취재하러 온 안기자, 그리고 법원의 보안 경위인 키보안. 판사석 정중앙에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에 탐정과 용의자들은 장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된 원한이 담긴 복수극일 거라 추측하는데, 과연 5 용의자 중 피고인 전민규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법원 살인사건 편은 지금까지 방송되어 온 크라임씬 시나리오 중 가장 완벽했던 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밌는 편이었습니다. 시청하기 전에는 법원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살인사건을 만들기 어려울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제작진이 심어놓은 여러 장치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용의자들의 행동이 충분히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보는 시각에 따라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는 추리게임의 정석 같은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용의자들의 동기 역시 모두 깔끔하면서도 그 뿌리를 장아들 사망사건이라는 과거 사건으로 통일시켜뒀기 때문에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쉬웠죠. 난이도 또한 적절하게 어려운 편이었는데요. 지난해 피와 달리 이번 편은 모든 용의자들의 동기가 충분히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주로 알리바이와 동선, 그리고 살해 방법을 바탕으로 범인을 추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다면 빼박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었지만, 찾지 못하더라도 캐릭터들의 배경을 고려해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범인이 누군지 어렴풋이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플레이어 리뷰입니다. 먼저 범인 역할을 맡은 은 중반부까지만 해도 자연스러운 연기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듯한 모양새였는데요. 후반부에 자신과 관련된 증거가 여럿 나오자 잠시 생각이 멈춰 말실수가 나오는 등 순발력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반격과 예리한 지적으로 플레이어들을 혼동으로 몰고 갔으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고군분투한 모습은 분명 멋진 모습이었다고 생각되네요. 이번 사건의 추리 MVP 역시 장진 감독님이었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용의자들의 동선이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장진 감독님은 시간에 따른 용의자들의 움직임을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정리해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범인이 동선상에서 만든 실수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주현영님과 안유진님, 두 여성 플레이어의 추리 대결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사람의 추리 모두 논리정연했고 말하는 것도 아주 설득력 있어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둘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헷갈리더라고요. 마침 배경이 법원이어서 그런지 역전재판 같은 추리게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역대 크라임씬 에피소드 중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두뇌 싸움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쉽게 범인을 틀렸지만 그럼에도 이번 시나리오는 너무 소름 돋고 충분히 납득될 정도로 탄탄한 스토리였습니다. 피해자가 약물로 독살당했다는 사실과 함께 키보안을 제외한 4명의 용의자 모두 독극물 혹은 그에 준하는 약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추리라인은 결국 누가 동선상 죽일 수 있었는가, 그리고 배경상 누가 죽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 2가지 방향으로 압축되었죠. 플레이어들은 추리 끝에 최종 용의자로 주변호와 안기자 2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안기자는 특종이 필요했다는 배경만으로는 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 또한 심증이 안기자보다는 주변호에게로 쏠렸는데, 이 추리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피해자의 입가에 남은 두드러기 증세였습니다. 모르핀과 펜타닐 또한 부작용 중에 두드러기 증세가 있긴 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드러기 자체가 아닌 두드러기가 나는 위치, 즉 왜 입가에 저런 증세가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이었고, 이를 범인의 동선과 연결시킨 장진 감독님의 추리가 결국 가장 정확한 추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두드러기에 주목하지 않아도 범인을 추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후반부에 탐정보조가 들고 온 국과수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동공이 확정된 시점을 바탕으로 사망 확정 시각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안기자가 준비한 모르핀은 주입될 경우 동공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축소되기 때문에 절대 범행 도구로 볼 수 없었습니다. 꽤 소름 돋지 않나요? 이처럼 각종 독극물에 대한 정보와 정교한 스토리라인 덕분에 이번 에피소드는 가히 레전드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고 호평받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번 법원 살인사건 편도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스토리가 끝나면서 마지막에 밝혀진 바로는 장아들 살인사건의 배경이 되는 공사장에 의문의 해골 더미가 잔뜩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이어질 교주 살인사건 역시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요즘 물 오른 크라임씬 리턴즈, 과연 어디까지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모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